여러분, 화학 반응 속도를 결정하는 열쇠가 바로 온도에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온도가 어떻게 반응 속도를 좌우하는지, 그리고 그 비밀을 풀어줄 아레니우스식에 대해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할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온도가 오르면 왜 반응이 빨라지지? 이 근본적인 질문에서 시작해서요. 이걸 기가 막히게 설명하는 아레니우스식을 만나볼 거고요. 그 다음엔 시계 반응이라는 아주 신기한 실험을 통해서 데이터 속에 숨어있는 활성화 에너지를 직접 계산해 볼 겁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자주 헷갈리는 5개념도 바로잡고 마지막엔 퀴즈로 오늘 배운 내용을 완전히 내 곳으로 만들어야겠죠? 여러분, 여름에 음식을 잠깐 밖에 뒀다가 금방 상해서 속상했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이게 다 온도 때문이잖아요. 우리 주변에선 흔히들 온도가 10도 오를 때마다 반응 속도가 2배씩 빨라진다는 말을 하는데요. 이거 그냥 경험으로만 알고 있어도 될까요? 대체 무슨 원리가 숨어 있는 걸까요? 네, 바로 그 질문. 왜 온도가 10도 오르면 반응 속도가 약 2배 빨라질까?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 미션입니다. 이 미션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달성해야 할 구체적인 학습 목표 3가지를 먼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자, 목표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맥스웰 볼츠만 분포라는 그래프를 보면서 온도가 분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할 거고요. 두 번째, 아레니우스 식을 이용해서 반응의 핵심 정보인 활성화 에너지, E를 계산하는 방법을 배울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실제 시계 반응 실험 데이터를 가지고 직접 그래프를 그려보고 그 기울기가 뭘 의미하는지 해석까지 해내는 것. 이 3가지 오늘 저랑 같이 하나씩 정복해보는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온도가 오르면 반응이 왜 빨라져요? 라고 물으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해요. 분자들이 더 활발하게 움직여서 더 자주 부딪히니까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닌데 이게 전부일까요? 아닙니다. 그것만으로는 이 엄청난 속도 변화를 다 설명할 수 없어요. 훨씬 더 결정적인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자, 바로 이 그래프가 그 비밀을 풀어줄 맥스웰 볼츠만 분포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특정 온도에서 분자들이 에너지를 얼마나 갖고 있는지 보여주는 분포도예요. 마치 우리 반 학생들 키 분포도처럼요. 키 작은 친구도 있고 큰 친구도 있는 것처럼 분자들도 에너지가 제각각입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저기 오른쪽에 그어진 선, 바로 활성화 에너지, EA라고 부르는 일종의 커트라인이에요. 이 커트라인을 넘는 에너지를 가진 분자들, 그러니까 저기 색칠된 부분에 속한 소수의 정예 멤버들만이 반응에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T1 온도에서는 꽤 적어 보이네요. 그럼 이제 온도를 T1에서 T2로 높여볼게요. 짜잔!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됐죠? 봉우리는 낮아지고 전체적으로 오른쪽으로 넓게 퍼졌어요. 근데 진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여기. 활성화 에너지 커트라인을 넘는 분자들의 영역. 이 면적이 어떻게 됐나요? 와, 아까랑 비교도 안 되게 넓어졌죠? 이게 핵심입니다. 온도가 조금 올랐을 뿐인데 반응에 성공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분자들의 비율이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반응 속도가 폭발적으로 빨라지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단순히 분자들이 더 많이 부딪히는 횟수 문제가 아니라 부딪혔을 때 진짜로 반응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성공적인 충돌의 비율이 확 높아지는 게 핵심 포인트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온도가 오르면 활성화 에너지라는 문턱을 넘는 분자들의 비율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반응 속도가 빨라진다. 자, 이게 지금까지의 핵심 정리 한 문장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 멋진 관계를 스웨덴의 과학자 아레니우스가 아주 우아한 식으로 정리했죠. 바로 아레니우스 식입니다. 자, 식을 한번 볼까요? K는 A 곱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RT분의 EA. 오, 복잡해 보인다고요? 괜찮아요. 하나씩 뜯다 보면 별거 아니에요. K는 우리가 궁금해하는 속도 상수, 그러니까 반응 속도랑 관련된 값이고요. A는 충돌의 빈도나 방향과 관련된 빈도인자, 그리고 지수 부분에 있는 EA가 바로 그 활성화 에너지, T가 절대 온도입니다. 이 식으로 온도와 속도의 관계를 정량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이 식 지수함수 형태라서 그래프로 그리기가 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아주 기발한 생각을 해냅니다. 양쪽에 똑같이 자연로그, ln을 씌워주는 거예요. 그렇게 식을 정리하면 짜잔! lnk는 마이너스 r분의 2a 곱하기 t분의 1 더하기 lna. 이거 어디서 많이 본 형태 아니에요? 맞아요. 바로
y는 mx 플러스 c꼴의 1차 함수 직선 방정식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도요? 실험 데이터로 그래프를 그렸을 때 그 직선의 기울기만 알면 우리가 원하는 활성화 에너지 2의 1 바로 계산할 수 있게 되거든요. 정말 똑똑하죠? 자, 이론은 여기까지. 이제 이 강력한 도구, 직선으로 변신한 아레니우스식을 들고 실제 실험실로 들어가 볼 시간입니다. 시계 반응이라는 아주 재미있는 실험을 통해서 이론이 진짜 맞는지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자고요. 실험은 간단합니다. 딱 3단계예요. 첫 번째, 10도, 20도, 30도, 40도, 50도 이렇게 온도가 다른 물통, 항온조를 5개 준비합니다. 두 번째, 각 온도에서 아이오딘산 칼륨, 그러니까 KiO3 용액과 아황산수소 나트륨, NaHSO3 용액을 섞어줄 거예요. 신기하게도 이 투명한 용액 2개를 섞으면 처음엔 아무 변화가 없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퐁! 하고 짙은 청자색으로 변합니다. 마치 알람이 울리는 시계 같죠? 그래서 시계 반응이에요. 우리는 바로 이 색이 변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 t를 잽니다. 시간이 짧을수록 반응이 빠른 거겠죠?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단계, 이 시간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고 기울기를 구하는 거죠. 실험 조건과 안전 수칙은 꼭 확인해야죠. 온도는 10도 간격으로 5가지, 시약 농도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정확하게 맞춰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실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바로 안전입니다. 보안경은 답답해도 실험 끝날 때까지 절대 벗으면 안 되고요. 실험이 끝난 시약은 꼭 지정된 폐기물 통에 버려야 합니다. 약속! 자, 이제 실험은 끝났고 드디어 하이라이트입니다. 바로 데이터 분석 시간. 우리가 얻은 이 숫자들에서 어떻게 의미를 찾아내고 이 반응의 비밀, 활성화 에너지를 캐낼 수 있을지, 숫자가 그림이 되고 그림이 의미가 되는 마법 같은 과정을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자, 여기 실험 결과 예시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10도일 때 160초 걸렸는데 20도가 되니까 80초! 딱 절반으로 줄었네요. 30도에서는 40초, 40도에서는 20초. 와, 이거 정말 신기한데요. 온도가 10도 오를 때마다 반응 시간이 정확히 반으로 줄고 있어요. 우리가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10도의 속도 2배 법칙이 정말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네요. 하지만 이 데이터를 그대로 쓰면 멋진 직선 그래프를 얻을 수 없어요. 아까 우리가 유도했던 직선 방정식 기억나시죠? 그 형태에 맞게 데이터를 살짝 변환해줘야 합니다. X축에 해당하는 값은 온도의 역수, 즉 T분의 1이 필요하니까 섭씨 온도를 절대 온도 켈빈으로 바꾸고 역수를 취해주고요. Y축 값은 속도 상수의 로그 값, 즉 lnk인데 반응 속도는 시간에 반비례하니까 우리는 lnt분의 1 값을 계산해 줄 겁니다. 자, 이렇게 변환한 두 값이 바로 우리 그래프의 주인공 X좌표와 Y좌표가 되는 거죠.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그래프를 그려볼까요? 가로축 X축에는 X분의 1을, 세로축 Y축에는 lnX를 놓고 우리가 계산한 5개의 데이터 포인트를 점으로 찍어보는 겁니다. 자, 하나, 둘, 어떤가요? 와, 거의 완벽한 직성이의 점들이 놓이죠? 이게 바로 아레니우스식이 실제로 작동한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이 점들을 가장 잘 나타내는 직선, 추세선을 긋고 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이 그래프의 기울기 m을 계산해 보니 특정 값이 나왔다고 합시다. 그럼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아까 기울기가 뭐라고 했죠? 맞아요. m은 마이너스 r분의 2a였죠. 그럼 활성화 에너지 2a는 마이너스 m 곱하기 r이 됩니다. 우리가 구한 기울기 값에 마이너스를 붙이고 기체상수 r 8.314를 곱해주면 이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는 약 52.6kJ/몰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드디어 이 반응이 넘어야 하는 에너지 장벽의 높이를 숫자로 알아낸 겁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실험 데이터로 그린 아레니우스 그래프의 기울기를 이용하면 반응의 고유한 특성인 활성화 에너지를 직접 계산할 수 있다. 이게 이번 파트의 핵심입니다. 네, 이렇게 이론부터 실험, 데이터 분석까지 모두 마쳤는데요. 여기서 끝내면 아쉽죠. 학생들이 정말 자주 헷갈리는 5개념 하나를 확실하게 바로잡고 오늘 배운 내용이 우리 생활에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알아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선생님, 근데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럼 온도를 높이면 활성화 에너지 그 자체가 낮아지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반응이 빨라지는 거잖아요. 와,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그리고 정말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오해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정답은 아니다! 입니다. 활성화 에너지는요, 그 반응이 가진 고유한 허들 높이 같은 거예요. 온도를 높인다고 해서 허들 높이가 낮아지진 않아요. 온도를 높이는 건 선수들의 점프력을 전체적으로 높여줘서
허들을 넘을 수 있는 선수들의 비율을 늘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허들 높이는 그대로라는 점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 배운 내용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3가지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첫째, 10도의 2배 법칙은 만능이 아닙니다. 상온 근처에서 몇몇 반응에 잘 맞는 어림법 정도라고 생각해야 해요. 둘째, 시계 반응에서 잰 시간 t는 반응이 100%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특정 지점까지 도달하는 시간이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의 모든 계산은 이상적인 용액을 가정한 결과라는 한계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사실 아레니우스식은 우리 일상 그 자체예요. 우리가 음식을 냉장고에 넣는 이유? 바로 온도를 낮춰서 부패 반응 속도를 늦추는 거잖아요. 요리할 때도 마찬가지죠. 높은 온도에서 스테이크를 빨리 굽는 것과 낮은 온도에서 오랫동안 고기를 부드럽게 익히는 수비드 요리법. 이게 다 온도로 반응 속도를 조절하는 아레니우스식의 응용입니다. 약이나 기름 같은 걸 꼭 서늘한 곳에 보관하라고 하는 것도 다 같은 원리죠. 자, 이제 마지막 관문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진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에요. 제가 질문 3개를 드릴 텐데요. 영상을 잠시 멈추고 꼭 스스로 답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 말로 직접 설명해 보는 경험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맥스웰 볼츠만 분포 그래프를 떠올리면서 온도를 높이면 왜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를 가진 분자의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는지 설명해 보세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레니우스식을 자연로그를 이용해 직선으로 바꿨을 때 왜 기울기가 마이너스 R분의 2A가 되는지 직접 수식으로 한번 증명해 보세요. 자, 마지막 3번째, 응용 문제입니다. 활성화 에너지가 200kJ/몰로 아주 높은 반응과 50kJ/몰로 낮은 반응이 있어요. 이 두 반응의 온도를 똑같이 10도씩 올렸을 때 어느 쪽의 속도 변화가 더 드라마틱할까요? 그리고 그 이유는 뭘까요? 오늘 긴 시간 함께 했는데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아레니우스식 그래프의 기울기, 즉 마이너스 R분의 2A를 해석해서 활성화 에너지를 구하는 것은 정밀한 과학적 분석입니다. 반면에 10도의 2배 규칙은 아주 유용하지만 어디까지나 상온 근처에서의 근사치라는 것. 이 둘을 명확하게 구분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오늘 학습의 최종 목표입니다. 여러분의 화학 공부에 오늘 내용이 큰 힘이 되었길 바랍니다.